차들도 별로 없고 널널한 곳에서 잘 주행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고가 났군요. 굉장히 넓은 도로였는데 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끼어든 차량과 부딪힌 사고인데 자 옆에서 하얀 트럭이 끼어들어오고 전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인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자, 두 분 일단 화이트보드에 써주시겠어요? 보내주신 블랙박스 측의 과실, 상대방 차량 옆에서 오른쪽에서 끼어들었던 트럭, 하얀색 트럭의 과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어떻게 써주셨을지 숫자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서원 변호사님 볼까요? 블랙박스 과실은 20이고 상대방 과실이 80이다 라고 써주셨고요. 최 변호사님은 똑같군요. 네. 블랙박스 20, 상대방 80. 원래 최 변호사님 이렇게 조그맣게 쓰셨던가요? 오늘 되게 작게 쓰셨네요. 자, 우선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블랙박스가 조심해서 갔던 것 같은데 저는 과실이 있을까 싶었는데 두 분 다 20%나 써주셨습니다. 일단 김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무과실 제가 드리고 봐도.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나요? 일단은 보시죠. 정상적인 속도로 뭐 직진차로 진행 중이었고, 네. 근데 이제 우측 차선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보면 방향 지시등도 안 켰죠. 네, 지금 옆에 약간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이 조개 아마 켜질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등이 하면 아마 안 켰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상황을 그런데 네.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좀 더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공사 때문에 차선이 줄어드는 상황이 예. 이제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합류가 되는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지금 운전자분도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옆에 약간 사각지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이제 옆에 트럭이 좀 더 앞으로에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약간씩 트럭이 보였어요, 좀 오른쪽에. 보이니까 네. 이 트럭이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옆 차선에서 이제 어쨌든 차선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 차선에서는. 그러니까 옆차선. 그런 변경하려는 차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주의음을 더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옆에서 변경하려는 차 없나? 그리고 혹시 있으면 속도를 줄이던지. 네. 근데 요 지금 블랙박스 차량 보면은 그냥 마이웨이. 예, 속도를 길 전혀 줄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네. 당연히 막 이렇게 멈춰야지 이런 이제 스타일로 들어가셨는데 네. 그래서 차량 발견하고도 이제 속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속도를 좀 줄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여기부터 각도를 확 꺾은 느낌도 들어요, 트럭이. 또 이제 네. 트럭이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네. 그랬는데 블랙박스 차량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고 이 음성 들어보면 진짜 억울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20 정도는 블랙박스 차량 과실도 있지 않나 싶고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방 과실은 뭐 일단 방향 지시등 안 켰고요. 네. 예, 방향 지시등 켜고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둬야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제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물론 차선 변경할 필요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차선이 없어지니까. 그쵸. 근데 거기다 근데 막 완전히 멈출 수도 없고 뒤에서 오는 차량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좀 진작에 이제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좀 약간 속도를 줄이고 먼저 보내고 이게 갔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냥 방향 지시등도 안 켠 채로 성급하게 그냥 차선 변경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블랙박스 차량이 뭐 충분히 블랙박스 쪽 차량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100%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뭐 블랙박스 차량 과실도 있지만 어떤 상대방 차량 과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이라고 그렇군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대 80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설명을 네. 좀 해주셨는데 최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김 변호사님이 워낙에 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조금 블랙박스 차량 입장도 있지만 이제 상대편 차량 그다음에 네. 이제 예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차로가 감소하는 사고예요. 네. 그렇죠? 차로 감소 사고라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중 기준 저희가 항상 보지만 금감원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면 기본 과실 비율을 이 본선 차량 네. 가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과 합류 차량 간의 합류 차량은 이제 껴든 차량이죠. 그래서 껴든 차량 간의 기본 과실 비율을 40대 60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블랙박스 차량이 40만큼 책임을 지고 네. 껴든 차량이 60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진로 변경을 하는 합류 차량에게는 네.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합류를 하려는 사람이 차량이 당연히 방향지시등도 켜야 되고 아까 네.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다음에 뭔가 그 저희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뭐 30m 전에 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그러고 들어갔었어야겠죠. 네. 근데 본선 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당연히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대 60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내용을 좀 지켜서 보면 가중되는 과실 비율의 내용을 좀 보면 합류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지도 않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정말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 과실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규정상에도. 네. 그래서 그럼 30대 그다음에 70 이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낮 도로공사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걸 다 밝은 대낮이기 때문에 앞에 공사가 있다라는 걸 옆에 차량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 옆에 차량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왼쪽에 차량이 붙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급변경을 하거든요. 차로 네. 급변경을.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면 20%까지 과실 추가가 가능한데 그냥 뭐 현저한 과실로는 최소한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현저한 과실 부분으로 10% 가산을 하면 80대 20 정도가 적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선 차량이 사실은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차가 붙어 있었고 네. 얘가 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아, 있지 여기 잠깐 않았느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라고 하는데 아니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지금 공사 바로 직전에 켜고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다. 멈출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네. 사실상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 차량에게도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 차량에서도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가산이 돼서 30대 70이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과실이 있는 게 아니다. 본선 주행 차량이니까 오른쪽 차량이 아예 조심했어야 갑자기 된다? 들어온 네. 거지 않느냐. 사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본선 차량 블랙박스 차량이 지금 저 연석을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네. 차량이 뒤집혀서 상당히 많이 다쳤을 것이 좀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사실은 오른쪽 차량에 껴들지 않았다면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쵸.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20대 80도 사실은 좀 블랙박스 차량에게 억울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중대한 과실 형태로 간다고 하면 10대 90까지도 갈 수 있는 사고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저는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다. 뭐 어찌됐든 10대 90이든 20대 80이든 억울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은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뭐 두 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영상 저희가 계속해서 돌려봤는데 2차선 쪽 앞쪽이 이제 공사 중 때문에 길이 좀 좁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공사 중 표시 같은 거는 멀리서도 좀 볼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미리 좀 옆에 뭐 삼각볼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좀 많이 좀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요걸 좀 부실하게 했다. 좀 미리 제대로 설치를 안 해놨다 표시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에 관해서는 이제 도로교통법 6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 조치 등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서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 이게 네. 공사 시행자라고 하는데 공사 시행자는 일단은 뭐 미리 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공사장 주변의 교통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이제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치물을 위반하거나 좀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따라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요 의무 위반은 범칙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서 예. 요거 이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안전조치 의무는 좀 중요하니까요. 뭐 그냥 뭐 과속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달라서.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그 경찰서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본 영상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블랙박스 차량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렇게 슬쩍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차량이 비켜주기 싫어갖고 그냥 쭉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선 주행 차량이 2차선에서 오고 있는 그 트럭, 흰색 트럭을 보고도 네. 만약에 우리 인정 비율,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도 있지만 급가속을 해요. 네. 껴들지 마. 네. 야, 너 먼저 껴들지 갈 마. 거야. 내가 먼저 갈 이렇게. 거야. 예. 너 어딜 껴들어? 예. 이렇게 했으면 10% 과실이 가중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그래도 10% 과실이 뭐 산정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만약에 있었다. 네. 더 심각한 뭐 깜빡이 하고 멀리서부터 좌회전 깜빡이 하고 했는데 멈춰주지도 않고 뭐 막 그런 식이었다라고 네. 하면 또 10% 과실이 20%가 가산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과실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급가속하고 현저한 과실 관련된 부분은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에서부터 30%까지 베리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80에서 네. 50대 5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보면서 오늘 또 느낀 거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또 양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